예, 그러면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번에는 유통업계 얘기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업계 얘기 해보기 전에 이 업계가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지금 경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스케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당연히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좀 앞으로의 흐름들이나 특히 소비 심리 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우선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은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이게 가장 긍정이 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국내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했었죠.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니까 이제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도 있었고 이번 3차 팬데믹인데 소비 심리 회복 속도가 1차나 2차 때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게 이미 1월 달 소비 심리 지수가 95.4인데 가장 낮았던 지난 5월이 79.7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높은 건 물론 11월 달이 99로 올라갔다가 3차 팬데믹 때 떨어졌다가 한 달 만에 회복되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 습관이나 어떤 루틴들이 이제 소비의 어떤 패턴들과도 심리 패턴들과도 굉장히 바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늘 이야기할 게 유통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월 달부터 당장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지수가 빠르게 또 설날까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설날 다음에 봄이고 그러면 소비 심리 지수는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를 보더라도 3차 팬데믹이 와도 떨어지는 폭이 확연히 줄어든 걸 알 수 있고 또 금세 회복을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컨택트주들 그리고 유통업계에서는 전통 유통과 또 백화점 업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솔솔 나오긴 합니다. 혹시 대표님 요즘에 백화점 가보셨나요?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해서요. 또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첫 번째는 소비 양극화가 훨씬 뚜렷해졌다가 가장 큰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전에는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언택트 쇼핑에서 조금 예외했던 세대들, 그러니까 50대 후반, 60대, 70대까지 온라인 쇼핑으로 대거 합류가 되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문제는 이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 소비 패턴이 고착화되었을 때는 직접 유통을 하는 백화점이나 마트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일반 유통점과 백화점과 좀 분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마 백화점주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역시 백화점이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성과 그러니까 경험치에 대한 어떤 가치 이 두 가지가 백화점이거든요. 마트는 아무래도 일반 생필품 위주이기 때문에 생필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온라인 유통이 워낙 강세입니다. 편하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이 대형 마트의 소비가 그렇게 줄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발표 기준 따르면 1인 가구가 최대치로 급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온라인 마트로 가는데 다행스러운 건 백화점은 그 부분 생필품에 대한 부분은 그쪽을 주더라도 기존의 백화점이 가지고 있던 이 시장들은 유지를 하고 할 수 있어서 경기가 회복된다면 백화점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백화점은 일반 매출도 있겠습니다만은 명품 비중이 높을수록 그렇습니다. 좀 방어를 지금까지도 해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제가 백화점 다녀오셨냐고 혹시 다녀오셨냐고 여쭤본 게 뉴스에서 명품관에 이제 들어가려면 1시간씩 줄 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3시간까지 들어봤습니다. 3시간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미 현장에서는 명품 매출을 중심으로 해서 백화점 매출의 좀 변화가 그러니까 반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큰 키워드를 보면 소비 유통의 큰 키워드를 보면 소비 양극화, 1인 가구의 증가, MZ 세대인데 이 MZ 세대가 특히 아까 3시간 전에 줄 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못 가고 이런 보상 심리가 명품으로 많이 몰리는 게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통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건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야구 팬 분들이라면 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나름대로. SK텔레콤이 가지고 있었던 SK 와이번스가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인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 팀명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SNS상에서는 여러 가지 팀명들이 네. 지금 후보군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참 이렇게 유통업계가 야구단을 인수하게 된 배경이나 의미는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저는 정용진 부회장의 몇 가지 키워드를 읽어봤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2016년에 스타필드 하남점이 그때 오픈했거든요. 네. 그때 개장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향후 유통업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유통업이 온라인 유통, 물론 신세계 쓰기라는 온라인 유통이 있지만 롯데가 5조 원 가까이를 투자하고 지금 전액을 못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통 유통 강자들이 온라인 유통으로 승부를 거는 것은 어느 정도 현재 회복이 어렵다고 이미 시장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쿠팡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고요. 이미 이베이도 지금 매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통 유통 강자들은 뭘로 승부할 거냐? 그건 경험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고객의 시간을 타임을 더 트랩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용진 부회장은 야구장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온라인 유통의 유통 자체로의 어떤 경쟁력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고객의 시간을 어떻게 잡고 얼마나 더 큰 경험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경쟁으로 가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기존의 유통점들은 우리는 유통은 습관이거든요. 네. 습관입니다. 현재 40대, 50대, 60대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유통을 하는 것이 소비 패턴이 많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새로운 신세대들, 우리 소위 말하는 MZ세대는 그러한 유통에 전혀 습관되지 않고 오히려 이 언택트 유통의 소비에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들을 어떻게 뺏어올 것인가에 대한 팩터인데 이게 야구장을 택한 거죠. 그중에 저는 한 애라고 봅니다. 이 야구장을 그러니까 SK 야구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갑자기 매출이 는다거나 뭐 얼마만 이익이 날 것이라고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측면의 어떤 판단이고요. 좀 본질적으로 이 왜 SK 와이번즈를 인수했느냐를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고객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와서 기업 가치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계속 뺏기고 있는 이 신규 고객들을 어떻게 다시 가져올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인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야구의 주요 층이 20, 30대에 몰려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성층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하다 보니까 신세계 입장에서는 어떤 타깃 마케팅도 충분히 가능할 테고 이런 시너지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시장과 증권가의 평가는 약간은 좀 결이 그렇습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제 공식 발표가 났으니까 어제 오늘 흐름만 보는 겁니다만은 좀 이건 진짜 승부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쪽과 좀 무리하지 않았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야구단 운영이 사실 좀 돈을 까먹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좀 무리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의 반응은 딱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투자하지? 이제 실익 측면에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SK 아시듯이 야구단은 돈이 사실 안 됩니다. 네. SK 와이번즈가 2019년도에 매출액이 562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돈이 안 됩니다. 특히 2020년은 더 안 좋겠죠. 관중이 없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래서 더 안 좋은 건데 저는 정용진 부회장이 단순한 이 수익을 위해서 SK 와이번즈를 인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또 하나는 정용진 부회장이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뭐 알겠지만 쓱닷컴, 네. 그리고 피에로 마켓 또 한번 시도했었죠. 그랬죠. 그리고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그리고 화성 테마파크까지 여러 시도를 하는데 이 시도들이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학습 효과도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제 주가가 떨어진 것은 손해 아니야? 라는 게 첫 번째 반응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성공률이 많지 않았는데라는 게 일반 반응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신세계 푸드라든지 뭐 쓱닷컴이라든지 피에로 마켓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 유통 마켓에 정용진 부회장이 갖고 있는 그 철학, 고객의 경험 가치를 높이면 결국에는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으로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마트나 신세계 백화점,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 내 유통업권의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제가 방금 거론했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경험적 가치, 그러니까 기존의 유통은 단순히 도매업자로서 많은 입점을 해서 중간 유통 마진을 남기는 정도로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신세계가 구사하고 있는 이마트 구사하고 있는 것은 뭐 전자마켓 같은 거도 경험 가치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줄 수 있는 게 있고 오프라인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차별화를 확실히 해서 간다면 고급화 전략과 함께 간다면 저는 성부에 아직 여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차별화를 얼마나 신세계만의 특별함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내느냐가 향후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관건이나 시너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걸 좀 돈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당장 확인할 수 없는 시너지다 보니까 좀 단기 악재로 작용하면서 좀 빠질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1, 4분기에는 저는 악재로 분명 작용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끝나지는 않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2, 4분기가 되고 3, 4분기가 됐을 쯤에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이 70%가 7월 달쯤 정부 발표대로라면 마무리된다고 보면 그때부터 두 가지 호재가 터지겠죠. 일단 보상 심리적 그 소비 심리에 대한 터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소비 패턴과 전혀 다른 패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호재는 있어서 굳이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1, 4분기보다는 2, 4분기나 3, 4분기에 방점을 찍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는 지난 4분기부터 해서 1분기까지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출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1, 4분기 때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 4분기의 그 3분기, 4분기, 지난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그대로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당장 1, 4분기에 실적이 회복된다? 이것은 조금 미지일 것 같습니다. 신세계그룹과 또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뉴스가 요새 뭐 자주 나옵니다. 저희 옆에 이제 여의도에서도 현대백화점이 곧 있으면 오픈을 하게 되는데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선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이 처음으로 단독 매출 1조를 넘겼습니다. 사실은 기록적인 거죠. 이런 상황에, 이런 코로나 상황에 두 가지가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신세계에서 똑같이 유통해서 이야기했지만 판교의 현대백화점의 1조 매출의 달성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교에 있는 대부분의 고객층은 30대, 20대, 30대 층인데 그쪽에서 오프라인 마켓에서의 소비 심리를 자극시켰다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치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 매출이 2조 1,000억에 영업이익이 634억 정도 되고 600억대 이상이거든요. 예. 나쁘지 않았다. 회복 중이다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파크원에 들어설 2월에 오픈 예정인 현대백화점까지 하면 규모의 경제면에서 경제면에서 현대백화점 실적은 향후에 턴어라운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뭐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은 도심 지역에 집중이 돼 있기도 하고 지점 수도 꽤 있는 편인데 현대백화점은 상대적으로는 좀 이쪽 부분이 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여의도에 열리는 게 서울 시내에서 제일 큰 규모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에도 상당히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연결 실적은 물론 좀 올 3분기나 뭐 좀 2, 3분기 이후에 연결 실적이 잡히겠지만 일단 규모의 측면에서 꽤 그 매출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제가 아까 판교 현대백화점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여의도 시장이 사실은 판교 시장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이쪽은 금융 정권 가고 그쪽은 벤처 가지만 주 고객층, 그러니까 1인 가구이면서 꽤 수입이 괜찮은 20, 30대의 젊은 고객층의 비슷한 경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판교에서의 판매 전략을 거의 흡사하게 가져와도 먹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판교의 매출 1조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고요. 예. 거기보다 더 큰 이제 여의도 파크원 지금 들어선다면
판교 현대백화점과 비슷한 경영 가치에 대한 판매 전략을 가져온다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 예. 그래서 매출 실적은 향후에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IFC몰이 장사가 워낙 안 돼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현대백화점은 그 백화점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얼마나 현대백화점 그룹 내에서의 자체 실적도 높여갈 수 있을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투자 의견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금융투자에서 어떤 유통업계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했었던 이런 백화점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도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로 현대백화점을 꼽았고 네. 두 번째가 신세계였고 세 번째가 호텔신라였습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네. 호텔신라가 가장 매력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세계 제일 얘기 안 했던 게 현대백화점인데 지금 180도 달라졌단 말이죠. 좀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보시고 대표님께서는 혹시 최선호주 어디로 꼽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현대백화점이 최고 우선 그리고 신세계가 다음 호텔신라가 마지막인데 이 역순이 뭐냐 하면 그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비중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연결 기준으로 보면 지난 4분기 때 그 적자 개선. 지금은 면세점은 무조건 적자 개선이 최우선 과제거든요. 네. 방금 그 순수는 면세점 우선순위의 역순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롯데가 빠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우선 리스크 해치 측면에서 그렇게 순서를 매긴 것 같고요. 그 다음 요 순서는 백화점의 매출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딱 두 가지 답이 나오죠. 향후에 2분기 중 가면 백화점 비중이 큰 매출 순위가 우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보상 구매 효과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아마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보상 구매가 크더라도 해외 여행이 풀리지 않으면 면세점이 여전히 매출이 낮기 때문에 그 순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2분기, 3분기에는 백화점 전략을 특히 고가 전략에서 얼마나 누가 좋은 전략과 좋은 판매를 하고 좋은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가가 향후 주가의 흐름에 가장 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대백화점부터 신세계 호텔신라까지도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도 좀 타이밍적으로 좀 나눠 살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우선 1, 4분기에 당장 효과 나지 않을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심리가 빨리 오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2, 4분기쯤을 본다면 1, 4분기 말쯤이나 투자 좀 들어가거나 해서 한 3분기 정도에서 엑시트를 하는 전략을 한다든지 면세점이 좀 워낙 낮으니까 면세점은 한 2분기쯤 들어가서 백신의 효과가 3분기에는 어느 정도 국가별로 다 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해외 출입이 자유로워지면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야 면세점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 타이밍을 잡기 한 2분기 전, 1분기 전에 투자하는 게 저는 바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어떤 면세점 비중에 따라서 매수 시점도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 지금으로서는 유통업권 중에서 현대백화점 가장 매력적이다. 하나금융투자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역시 박주근 대표께서도 비슷한 투자 의견과 전략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